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입니다. 오늘은요,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자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또 오랜만에 인사해주신 손준기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준기 의원입니다. 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똑같이 이제 민원도 많고 또 이제 눈이 한참 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폭설 때문에 이제 우산동, 단계동 이제 구옥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민원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민원들이 좀 있었나요? 이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폭설로 피해 본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대로나 아니면 소로 이런 데도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그런 네. 것들을 치우는데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의견도 많이 받고요. 최근에 또 원주 MBC 뉴스 리포트 중에 그 당시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던 그때에 또 제설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뭐 네. 그런 민원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아마 그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제 그 공무원들도 네. 아마 그 야근까지 해가면서 그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일도 눈 소식이 있던데 부디 좀 내일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구자열 이사장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다시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문화방송 MBC를 이렇게 찾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꼭 성취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그때 이제 그래도 최근에 좀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로 뭐 어떤 달라진 근황이라든가 있을까요? 이 방송을 의외로 원주 시민들께서 많이 들으시는가 봐요. 좀 연락을 받으셨나요? 예, 아주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네. 향후에 우리 MBC 방송에 좀 많이 출연해서 그 원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달라 하는 네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근황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제 베스트 소식, 워스트 소식 또 하나씩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손준기 의원님, 이번 주 베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먼저 그 지난 1월 21일에 그 원주시의회에서 좀 치열한 논의 끝에 원주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단순히 법령 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자 이들만이 이제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거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 그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18세 이상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더 제한적이던 이 주민 참여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사실 이전에도 주민 참여를 제한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23년도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논란 때 당시에 이제 원주시로 주민 참여 등의 기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를 하자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를 하고 본적지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또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또 위법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꾸준히 있어 왔고 실제로 토론이 성사되지 못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책 토론 청구 심의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요구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누구나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원주시에서는 주민 참여를 좀 보장하자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개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민 참여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일단 통과가 됐고요. 이 다음 그러면은 본회의도 통과됐습니다. 아, 끝난 건가요,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민 참여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당연히 우리 시민들께서 네. 우리 시 행정부를 상대로 예. 다양한 토론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일이죠. 이런 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원성이 좀 있었죠. 특히나 그 아카데미 친구들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그 문화재를 근현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토론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제안하고 묵살하고 네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그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손준기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고 네. 또 통과를 시켰어요. 아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단한 일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원주의 주민참여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오셨고, 자, 이번에는 구자율 이사장님께서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작은 이야기다. 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 그런 이야기 해도 되겠죠? 예, 어떤 예. 얘기일까요? 지난달에 이제 저희 집이 예. 소초면 흥양 삼리에 살고 있는데 네. 황골이라는 지역이에요. 황골, 예. 근데 저희 처가 네. 밤 8시경에 이제 그곳에 걸어 나오는 길이에요. 시내로. 뭐 저와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걸어 나오는 길인데 네네. 그 손전등을 들고 예. 그 밤길을 어두운 길을 이제 걸어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쓸까 하는데 이 반대편 쪽으로 걸어왔으니까 기사님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으면 못 봤을 일인데 그렇죠. 이 어두운 밤길을 여성이 혼자 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 기사님께서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구동까지 이렇게 태워 주셨다고 하면서 네네. 아주 눈물이 나게 고맙다. 그 기사님을 찾아서 감사의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정말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작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한 밤에 이제 혼자 내려오시는 그 길이 네. 또 무서우셨을 텐데 그렇죠. 손전등 하나로 이제 여성이 혼자 내려오는 걸 보고 반대편에 계시는 버스 기사님께서 네. 이제 승객을 태워서 행구동 네. 시내까지 네, 이렇게 모셔왔다는 소식이군요. 그래서 그날 밤 1월 21일인데 네네. 밤 8시경에 82번 버스예요. 예. 그때 그곳을 82번. 지난 네. 그곳을 운행하신 우리 기사님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그 우리 사장님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보너스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네. 그런 길이었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일에 또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 사회가 요즘에 얼마나 각박합니까? 네네네. 이렇게 남의 일은 별로 관심이 그냥 없고, 관심이 예. 없고 하는데 그 기사님께서 정말 이 원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네. 원주가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개개인의 어떤 따뜻한 온정이 서로의 마음에 또 전달이 된다면 더 따뜻한 이런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작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주의 82번 버스 기사님의 친절이 또 베스트 소식이었다. 내가 겪은 베스트 소식이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소소한 감사함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베스트 소식들 하나씩 나눠봤고요. 워스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에는 구자율 이사장님께서 워스트 소식. 예. 조금 전 우리 손준기 의원께서 이제 폭설에 관한 민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일, 7일에 눈이 좀 내렸죠. 중후반부에 약 한 10여 cm 정도의 눈이 왔는데 7일 아침에는 정말 이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죠. 원주 시내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시 당국에서도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했겠지만 그날 당일의 그 건으로 봐서는 좀 대처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몇 번 더 이런
폭설이 예상되고 하는데 네. 좀 사전에 좀 만반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생각을 드리면 이게 제설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환경에는 반하는 일이에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을 뿌리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친환경주의자이기도 한데 예. 이게 과연 그 지당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제설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이 좀 편리해지면 그만큼 환경이 나빠지는 건데 이거 참 고민해야 할 문제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과거에 한 10여 년 전 같으면 우리가 타이어에 체인을 감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곳으로 돌리자면 불편이 너무 많겠죠. 예. 이것을 제설제를 이제 친환경제로 좀 바꾼다든지 네. 이런 대책도 좀 같이 수립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날도 그 전날 새벽부터 밤낮 없이 뭐 제설 작업을 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분들도 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때 아침에 이제 딱 마침 그 염화칼슘을 실으러 간 사이에 이제 출근 시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또 눈이 계속 쌓이는 시기다 보니까 더 출근 대란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폭설로 인한 교통 대란 많은 원주 권역의 또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일도 이제 좀 눈 소식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손준기 의원님의 워스트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뽑은 워스트 소식은 네. 사실 많이 뽑고 싶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었군요. 여러 개 있었는데 좀 하나를 뽑자면 이제 어저께 나왔던 MBC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네네. 공무원은 면죄부, 시민은 범죄자. 이거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이 아카데미 친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 집행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극장을 철거하자 하면서 이분들의 목적 자체는 문화유산을 지키자 이거였었는데 네네. 이 시민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무원과 당시 정무비서관은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이제 시민들은 벌금형을 또 처하게 됐어요. 예. 근데 뭐 1심이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강제 해상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상해를 입혔거든요. 사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을 때 핸드폰이 깨졌는데. 정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공무원들은 그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또 댓글 여론 조작까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한 단체들의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성명도 내고 그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원주시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경찰 판단으로 이제 책임을 묻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근데 반면에 이제 시민들은 오히려 비폭력적인 저항이었어요. 그들이 뭐 쇠파이프를 들고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피켓 들고 비폭력적으로 정말 이거를 지키자. 우리와 토론을 해달라. 시민정책 토론 그 조례가 통과됐을 때도 이러한 부분으로 제발 얘기 좀 하자. 시장님 나오셔라. 우리가 대화를 한번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업무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 이런 걸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제 그 많은 이러한 여론들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지키자라든지 어떠한 여론 형성이 되면은 시장님과의 어떤 토론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1심이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자일 이사장님께서는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 뭐 당연한 이 진리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이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 관계자분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가 돼서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을 받았죠. 이런 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이걸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사법부에서도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92.7 따라하면 내 연금을 키워주는 말. 키워드림, 키워드림, 키워드림. IRP 투자엔 잊지 말고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워가는 퇴직연금의 시작.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움 투자자산운용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거 아세요? 대부업은 사채가 아닌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 금융회사라는 사실. 대부업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준수한다는 진실. 사채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채무조정 도움은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생활금융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영 플라스틱 산업전시회 코플라스와 인터몰드 코리아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인터몰드 코리아 코플라스 2025 많은 참관 바랍니다.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전자석 안전띠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그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떠신가요? 안전띠를 매제하는 경우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최대 9배, 치사율은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뜬하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MBC 라디오. 청년들의 정치 한판 매주 화요일 코너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그리고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특례 지정에 원주시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얻는 권한들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원주시가 특례시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할지 또 특례시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특례시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좀 개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이 개별적인 권한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손준기 의원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네. 수원이랑 용인, 고양, 창원 이렇게 네 곳입니다. 예. 이제 이 도시들은 기존의 일반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데요. 네. 이게 대표적인 권한으로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조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복지나 교통, 환경 같은 이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 지위를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제 개발 사업을 직접 주도하면서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위주였는데 이제 창원시까지 포함이 됐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다양한 독자적인 활동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손준기 의원이 얘기했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 특례시 같은 경우는 네. 인구가 다 100만 이상 예. 도시고 저희와는 좀 단순 비교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특례시에 관한 것을 간략히 우리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인구 100만인 도시는 특례시, 대도시 지위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러니까 기초 정부인데 광역 단위, 그러니까 도 단위의 그런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갖고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많죠. 네.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이런 기초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예. 그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조항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네. 인구 30만 이상,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특례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걸 노력하는데 사실은 원주가 인구는 30만이 넘는데 면적이 좀 부족해요. 68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000이 좀 안 되는 거죠. 모자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현재의 노력이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을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인데 저는 사실 제가 지난해 원주 특례시 포럼을 발족시키면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자치권의 확대,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강원도 같은 지역이 많이 소외돼 있죠.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면 경남과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는 리딩 도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남 일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형식이죠. 예. 이 호남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라는 도시 있고, 경북은 대구라는 도시, 이런 각각의 광역 단위의 큰 도시가 있는데 이 강원도만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10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원도를 리딩할 수 있는 이런 핵심 도시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목을 뒀고, 네. 세 번째는 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현역 도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는 평화라는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총선에 이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입법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보수 쪽에서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주장했어요. 근데 양쪽의 의견의 절충점을 찾아서 이 아젠다를 다 빼버렸어요. 평화와 경제를.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냥 아젠다 없는 특별자치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예.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저는 원주 특례시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접근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일환이고 뭔가 특별한 점을 강원도에 또 부여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면 그 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특례시가 뭐 다양한 권한을 갖지만 또 강원도의 인구 소멸의 어떤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좀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 구자일 사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현재 강원도 전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원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청년층이나 또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자율적인 도시 정책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면서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조금 더 용이해질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예. 현재 원주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또 의료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같이 갖추고 있으면서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추가 유치라든지 대학 및 연구기관 이런들과의 뭐 협력 강화 네. 뭐 이런 걸 토대로 종합적인 원주시의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또 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충청북도 보면은 충청북도에서는 이 청주시가 견인하고 있는 도시인데 네. 인구가 그 청원군과 합치기 전에는 50만에서 60만 사이였어요. 청원군이 한 10몇만 됐었었고 네. 처음에 합쳤을 때 당시에는 7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90만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는 이제 단순히 합쳐서 이제 청원군과에 합친다기보다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충청북도를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고 네네. 또 사실 그 청주시도 특례시를 신청을 했지만 예. 충청북도청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 아닌 반대로 이제 그게 특례시로 승격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원주시 입장에서는 대도시화되면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강원도를 이끌어 나가기엔 충분한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이거 자체가 우리 강원도 전체 인구 소멸의 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충북도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셨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뭐 좀 반대 입장인가요? 그 이유는 혹시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도청 소재지가 이제 춘천에 있기도 하고 또 민감한 문제군요. 네, 민감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뭐 충북도 지금 충북도청에서 반대하듯이 강원도청도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게 그 국회라든지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면 이 도의 교부세가 이 원주로 와야 됩니다. 약 크게는 1,0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오게 될 것이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약 120여 개의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우리 강원도 스스로, 우리 원주 스스로 원주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권한이 원주로 이전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중론이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이 특례시 승격의 조건을 또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방분권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두 분 중에 지금 이게 이 행안부의 입장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물꼬를 트면 이게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축소하자는 이런 의견을 이런 주장을 펴는 거고,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를 축소하자고 하는 거예요. 춘천 같은 건 면적은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어요. 근데 인구가 약 28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거를 25만 명 정도 낮추자. 이런 주장을 역으로 한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원주를 비롯한 약 4개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만약에 된다면 다른 형태의 지정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그 원주에서 이제 송기현 의원과 지역에 또 박정화 의원께서 공동 발의했고, 전국의 해당 지역에 있는 여야 의원들께서 공조를 해서 발의된 거기 때문에 저는 통과 가능성도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공동 발의한 것이 드문 일인데 그렇죠. 흔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원주시의 역할이에요. 과거에 제가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민적 공감대, 그다음에 입법, 그다음에 강원도의 어떤 역할 이런 거를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시민적 공감대를 거치지 않고 지금 입법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럼 시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시민들께 왜 이 특례시가 돼야 되는지가 원주시에서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안부를 설득해야죠.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걸 입법하는 데 도움을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손준교 의원님께서는 이 개정안 발의가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도 있긴 있는데. 네, 각 일부에서는 어떤 특례시로 승격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이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강원도 내에서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성장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법 추진이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만큼 이제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막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때 저희 원주시도 그렇고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 보거든요. 또 원주시는 이미 도시 인프라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공항도 있고 이제 KTX도 있고 또 혁신도시 의료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또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이제 원주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또 원주시가 해나갈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원주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을까요? 구자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민들이 동의를 해야죠. 이 시 정부에서 별도로 이것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많은 다수의 원주 시민들께서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은데 우리 피부에 이런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시의 역할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설득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주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손준교 의원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시의 앞으로 좀 해나가야 할 역할들. 네, 저희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시에도 정부 부처나 이제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또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자열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막 현수막 열심히 걸잖아요.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하자. 잘 안 됐죠. 또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 이렇게 유치하자. 잘 안 됐죠. 근데 이런 우리가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민 공감 여론 형성이 다 될 때 이럴 때 이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서명 운동이라든지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저 특례시라는 승격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원주시도 이에 따라서 아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토대로 올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또 특례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이제 서명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원주시가 나서야 하는 것이 이 특례시의 관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례시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잇몸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